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정부 문서도 있고 기사나 연구 노트 같은 것들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갑작스러운 실직 때 정말 중요한 안전망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받을 수 있다, 이걸 넘어서 여러분 자료에서 보이는 그 핵심 요건이나 주의점, 또 논의 지점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할까요? 네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했던 근로자가 일할 의사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직장을 못 구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생활 안정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한 60% 수준? 네, 60%죠. 그걸로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 골자고요.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료를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실업급여가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구직급여 말고 취업촉진 수당이라는 게 또 있죠. 맞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나 직업능력 개발 수당 같은 것들이요. 이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랑 별개로 아니면 같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 취업 촉진 수당 부분이 여러 정책 분석 문서들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단순히 생계 지원 이걸 넘어서 어떻게든 빨리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적 의도가 좀 강하게 담겨 있어요. 아하. 예를 들면 그 조기 재취업 수당 있잖아요. 네네. 그게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기간 급여의 일부를 인센티브처럼 주는 방식이거든요. 아, 일종의 보너스 같은 거군요. 그렇죠. 구직급여로 최소한의 안정을 딱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빠른 복귀를 장려하는 약간 당근 같은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들, 이걸 자세히 좀 보죠. 네, 이게 중요하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좀 까다롭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4가지 전부요. 첫째,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 180일 계산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그런 지적도 몇몇 살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단기 계약직이셨거나 여러 직장을 좀 거치신 경우에 이 180일 요건 충족 여부가 좀 쟁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일할 의사하고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적극적 노력, 이걸 또 증빙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 증빙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요건, 이게 진짜 핵심 중 하나인데 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만료 같은 경우요. 그렇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죠. 근데 보내주신 기사 중에는 이 비자발적이라는 경계가 좀 모호한 사례들, 아, 네네. 예를 들어 사실상은 권고사직인데 서류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 자체는 제도의 근본 취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실직에 대한 보호다, 이걸 명확히 하려는 건데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 해석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관련 상담이라든지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고요. 그렇네요. 자, 이제 부정수급 문제를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여러 자료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고 계셨어요. 가장 흔한 유형으로 보이는 게 실제로는 일하면서 실업 상태라고 속인다거나 아니면 위장이직, 그러니까 회사랑 짜고 서류상으로만 퇴사 처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아, 정말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법령 자료를 보면요, 부정수급액 반환은 기본이고요, 추가로 최대 500까지 징수될 수도 있어요. 5배나요? 와. 네, 거기에 더해서 형사처벌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딱 명시되어 있죠. 꽤 세네요. 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건 고의적인 부정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사회보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단속을 강화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업급여는 분명히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나 근로의사, 그리고 특히
비자발적 퇴직 사유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 네, 그 문턱이 있죠. 그리고 부정수급의 유혹은 정말 강력한 법적 제재로 이어진다는 점이고요. 결국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직하게 본인 상황을 알리고 규정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자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 같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근로의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 원격 근무처럼 일하는 방식이 점점 더 유연해지고 다양해질 텐데 과연 그때 근로의사나 재취업 노력이라는 걸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기준의 문제군요. 네. 어쩌면 이 제도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료가 던지는 또 다른 화두인 셈이죠. 네,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